국내 프로 구단들은 좀 프로다워야 되는 거예요. 태업이었다라는 걸 증명한 게 아니었느냐라는 의혹이 더 강해진 거죠. 심리적 가심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배구 팬 할 이유가 없네요. 너무 그렇죠. 속상하죠. 근데 펑사이는 지금 살아 있는 거죠? 네, 살아있는 것은 확인되었고 딥페이크 네. 이런 거 하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구금당하고 있고 자유로운 상황이 행동을 아니고. 못하는 것만큼은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댓글 읽어주는 기레기 아니 아, 네. 아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기레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대들기는 거북이가 분명해요. 왜냐? 내 마음을 자꾸 터뜨리니까. 그만 마음 좀 터뜨려라 이 대들기놈들아. 그런 거죠. 속 터지신다고요? 죄송합니다. 혹시 작가가 바뀌었나요? 아, 이 작가님이 새로 오시니까 멘트가 좋아져. 멘트의 퀄리티가 입이 그냥 확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예요. 아, 재밌어. 그러니까 재밌어. 그 전 작가님은 너무 기자 느낌이 너무 많이 났었어. 그랬어. 되게 진부하고. 그래서 기자를 친구하고. 노리고 있었구만. 그래서 오늘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바빠서 스포츠 뉴스를 다 챙겨볼 수 없는데 주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지 자기들끼리만 얘기한다. 또 내가 스포츠에 관심이 있는데 뭔가 좀 너무 파편적이어가지고 뭐 뭔가 이렇게 전체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 취재 기자의 뒷얘기 듣고 싶다. 준비했습니다. 스포츠가 빛나는 밤에. 김기범 기자가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해 주세요. KBS의 스밤지기 김기범입니다. 자, 스포츠가 빛납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이 제목을. 수밤을 네. 받아들이는 걸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달에는 지난달에는 저희가 그 김연경 선수와 뭐 야구 프로야구. 이게 저 한국 시리즈 가을 야구란 무엇인가 특강이 와, 있었고요. 근데 그 특강을 듣고 나서 네. 내가 친구랑 얘기하는데 친구가 우리 집 놀러 오는 길이었거든요. 야, 나 지금 KT 경기 보면서 가고 있어. 뭐 2차전이야 이렇게 하더라고. 오, 그렇다면 뭐 준 플레이오프 뭐 두 번째 경기 이거 내가 이랬더니 너 어떻게 하냐고. 그게 네가 뭐 어떻게 하냐고. 그게 그렇게 신기한 반응이 나올 근데 정도의 와가지고 대화 수준이었어요. 친구한테 내가 나 이번에 특강 들어서 이제 네가 하는 말을 내가 알아들 수 있다. 네. 되게 놀래더라 친구가. 뿌듯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떤 아이템을 가져오셨습니까? 네, 오늘 저희가 월 한 번씩 만나는데 네. 정말 딱 한 달 내내 벌어졌던 스포츠계 최대 이슈였습니다. 한 달 동안이에요. 지금 11월 한 달을 다 이 이슈로 채웠으니까요. 된 거 같이. 네, 그래서 배구 조성화 선수 무단 이탈 사건 많이 근데 들어보셨을 한 달 동안 겁니다. 이슈였는데 저는 전혀 처음. 제가 좋아하는 그 팟캐스트에서 뭐 어떤 네. 배구 선수가 얘기하는데 이거죠? 그렇죠. 그 김요한 선수 네. 말씀하시는 거죠? 팟캐스트가 뭔지 모르는데 네. 어떻게 알아? 아니 그 아니, 화제가 됐거든. 요즘에- 아, 네, 팟캐스트 저 좋아합니다. 네. 그렇구나. 자,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IBK 그- 기업은행? 그렇죠. 기업인행이란 배구단. 그러니까 직장 상사가 있는데 네. 부장이 좀 그 부원을 다그치고 부장. 뭐라고 했어요. 부장. 야, 너는 왜 그때- 이달밖에 못하니? 그 다그친 부음을 당한 부원이 열받아서 이제 직장을 나가버리는 퇴사를. 계약 관계인 돼인 퇴사는 아니고 아. 나 일 안 해 하면 뛰쳐나간 거예요. 사무실을 그냥. 나갔군요. 그렇죠. 사무실 나가서 안 들어온다고 해서 어.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부장이 부원을 이제 그 뭐라고 해가지고 나갔는데 그 기업체의 사장 있지 않습니까? 네. 대표가 이 부장을 잘라버린 거예요. 아. 그렇게 되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커진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무단 이탈한 네. 그 직원한테는 별로 뭐라 안 그러고 네. 그 무단 이탈을 야기하게 만든 부장한테 뭔가 책임을 다물어서 부장과 그 위에 국장을 그 잘라버린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 선수가 어마어마한 선수. 자, 일단 인스티지 댓글에 기업은행 뭐니? 올해 인기 떡상할 줄 알았는데 개판이네. 조성화 또 무단 이탈하고 무단 이탈한 적이 또 있으신가 봐요. 주장직 박탈돼. 갑자기 구단 인스타 언팔하고 대한항공 모 선수와 팔로우 시작. 이게 뭔 일입니까 이게? 무슨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게 일단 조성화 선수가 그 조성화 이탈한 선수가 직원인가 봐요. 네 음. 이게 사건을 조금만 이게 너무 한 달 동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차근차근 설명하는 게 뭐 불필요할 것 같지만 그래도 네. 우리 김기화 기자를 위해서 네. 기초부터 차근차근 네네네. 들어가겠습니다. 그
12일이에요. 11월 12일에 처음에 경기 도중에 요즘에 여자 배구 인기 많잖아요. 그쵸. 다 중계 방송되거든요. 네. 그때 작전 타임을 하면 작전 타임도 이제 카메라가 들이대가지고 무슨 말하는지 다 들리잖아요. 그죠. 야 우리 팀은 두 가지가 문제야. 공격과 수비. 뭐 이거 그렇죠. 유명한 거 아시죠? 그 유명한 이야기. 그 작전 타임이 굉장히 재밌어요. 골을 넣어. 그래가지고 어떤 선수가 말 많이 하니까 거기다가 테이프 붙인 감독도 있고 뭐 이런 같이 작전 타임에 온갖 야사들이 의미가 있는데 있죠. 예. 이번에는 그 기업은행의 IBK 기업은행의 서남원 감독이 조성화 선수한테 서남훈 감독. 서남원 감독. 예, 서남원 감독이 조성화 선수한테 세터거든요. 배구는 이제 세터가 김연경은 때리고 그 때리기 직전에 공을 올려주는 게 세터예요. 세트 해주는 분. 근데 공을 이제 언더로 올릴 수가 있고 토스. 위로 올릴 수 있거든요. 톱으로. 근데 톱으로. 언더로 하지 말고 톱으로 올려라 이렇게 좀 감독이 지시를 내리니까 감독이 조성화 선수가 좀 작전 타임인데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실수요. 딱 이러는 거예요. 실수? 이렇게 올리지 말고 이렇게 올리라고 얘기했는데 실수요. 웬만하면 토스해. 왜 자꾸 언더해?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수, 미스테이크. 실수했다고? 예, 그냥 실수로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보통 감독이 지시를 내렸을 때 네, 뭐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인데 좀 반응이 이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중계 방송을 보고 있던 기자는 물론 팬들도 저거 왜 그러지? 뭔가 불화가 있는 것 같다. 두 사람 사이에 뭔 일이 있겠구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바로 팀을 뛰쳐나갔다고 보도가 경기 나온 끝나고요? 거예요. 예, 그날 경기 끝나고 그래, 조성화 경기는- 선수가 숙소에서 이탈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보도가 되면서 일파만파 사태가 확장이 됐는데 그러다가 한 이틀 3일 있다가 다시 들어오긴 했어요. 근데 훈련 과정에서 또 둘의 좀 언쟁이 있었다고 해서 조성환 선수가 또 나갔습니다. 근데 나갈 때 이번에는 그 감독과 선수 사이에 있는 김산이 코치도 같이 나가는 무단 이탈. 산이 코치. 김산이. 예. 음. 그렇게 해서 사태가 커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 기업 구단이 IBK 기업은행 구단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조치를 취했는데 일단 조성화 선수에게 뭐 임의 해지 이런 조치를 취했고 그와 동시에 감독 서남원 감독 아까 말씀드린 네. 부장 그리고 그 위에 국장 단장을 해임한다는 그런 보도 자료를 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여론과 그 언론이 둘 다 어안이 벙벙해서 선수가 무단 이탈 항명으로 했는데. 이 숙소를 이탈했는데 그 책임은 오롯이 그 감독과. 감독과 단장한테만 뒤집어 씌운 것이 아니냐. 그래서 IBK 기업은행이 굉장히 많이 팬들에게 질타를 당했던 그런 사건이에요. 지금. 오케이. 예. 자 여기 엠팍 댓글 정혁 씨. 푸메로님이 멘탈 참 콘넨이 삔또 나가서 탈주했구만. JHJ 푸님이 흥국생명 시절부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주전이야 나 아니면 안 돼. 개체 자원 빨리 육성해야죠. 조성화 선수가 그러니까 흥국생명에 있었나 봐요 예전엔. 그렇죠. 그때도 한번 이탈했던 보도가 났었던 적이 그래요? 있었고. 근데 실력이 되게 좋으신가 봐요. 요것은 좀 아셔야 될 것이 여자 배구 선수들의 이탈이 뭐 처음은 아니고 있을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네. 이제 뭐 감독과 뜻이 안 맞다거나 선수 간의 다툼, 선배와 후배 간의 다툼으로 뭐 숙소에서 이탈하는 그런 일들이 뭐 처음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요즘에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된 것은 여자 배구가 일거수일투족이 굉장히 많은 팬들의 관심사구나. 추적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조성화 선수도 꽤 비중 있는 선수고 이 선수가 작전 타임에서 일단 이상한 일을 벌였고 그 다음에 무단 이탈하니까 굉장히 많은 관심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기자들도 열심히 취재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일상적인 일로 봉합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기업은행이 결국에는 감독 단장 경질이라는 초강수를 두는 이분이 되게 잘하시는 분인가요? 조성화 선수가 국가대표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올림픽은 뛰지 못했지만 뭐 당연히 세터는 그 양쪽의 좌우 스파이크를 때리는 공격수 못지않게 세터가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고 배구는 세터 노름이다. 야구는 투수 노름이고 배구는 세터 노름이다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조성화 선수가 이 팀에서 맡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IBK 모든 어떤 분란이 그렇지만 기업으로 따지면 매출이 안 좋았고요. 성적이 안 나왔던 거예요. 몇 연패를 계속 당하다가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고 여기에서 좀 비하인드는 서남원 감독은 이번에 새로 부임한 감독인데 기존에 있던 조성화 선수 그리고 또 김산희 코치 또 조성화 선수와 함께 이제 IBK 기업은행에 오랫동안 있던 선수들과의 궁합이 잘 안 맞은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예. 자 다음 댓글 우리 오구정 기자 클리어. 다음 댓글 클리앙의 리프라이프님이 내부 사정을 알지 못해서 뭐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부임한 지 얼마나 안 된
감독을 잘랐다는 건 심각해 보이네요. 달콤한 만두님이 역시 스포츠 바닥에서 제일 만만한 건 감독이네요. 그 이제 제 생각에도 뭔가 네, 뭔가 배경이 있는 게 그렇게 아닌가. 한 방에 확 그렇게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팀도 예를 들어서 그 팀에 이제 뭐 그 결정을 내리시는 분들도 그냥 뭐 주판을 튀겨보고 이렇게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다 홍보와 커뮤니케이션에 되게 중요하잖아요. 위기가 닥쳤을 때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잘해야 되는데 그 이번에 대응이 완전히 실패한 경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것을 감독과 단장을 경질하는 걸로 수습을 하려고 했다면 엄청나게 큰 오산이었고 수습은커녕 일을 5배로 벌린 거거든요. 5배. 이렇게 되면서 저희는 이제 그렇게 무단 이탈하고 감독 단장이 경질됐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는 아 정말 큰일이 있었구나. 감독과 선수 사이에 말 못할 엄청난 일, 뭐 예를 들어서 미투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초특급 메가 그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렇게 빨리 과감한 경질, 진상조사를 제대로 하기 전에 며칠 지나지도 않아가지고 감독과 단장을 동시 경질했으니까요. 보통 한 프로구단에서 감독이랑 단장이 동시 경질되는 경우는요 1위 하던 팀이 꼴찌했을 때나 뭐 하여튼 뭐 팀에 엄청난 사회적 무리를 그렇죠. 일으켰을 때나 가능한 그런 일인데 구단 내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궁금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취재한 거나 그 밝혀진 바에 의하면 조성아 선수의 어떻게 보면 단순 학명 이탈이에요. 아니 그거 근데 본질이에요. 뭐, 아니 명분이 없다. 아니 그러니까 명분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 둘을 자른. 기업은행이 오판한 것이고 저번에 그 배구 쌍둥이 건도 네. 흥국생명이라는 구단이 처음에 네. 초동 대처에 미흡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정도로 지금 팬심, 여론, 언론을 잘 못 읽고 대응한 일들이 배구 구단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왜냐하면 배구가 그 전까지 구가하지 못했던 인기를 갑자기 끌다 보니까는 좀 당황하는 어떤 이런 큰일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프로토콜이 부족한 그런 시스템상의 문제점이라고 보고 지금 계속해서 IBK 기업은행은 헛발질을 하고 있어요. 이 리스크 매니지가 안 되는구나. 네. 그 DC 인사이드에 이영희 형님이 김산이 그러니까 코치 말대로 서 감독이 모욕 발언을 했을까? 19연패 당하는 동안 인삼 선수들에게도 이런 선수가 있었어? 한송이 SNS 보면 그런지 않은 것 같은데 모욕이니 폭언이니 하는 말이랑 서 감독이랑 잘 연결이 안 되네 라고 하셨고 말이야. 5천 먹고 퇴길님께서 인삼 좋아했던 게 서남원 감독의 덕장 같은 모습과 유명하진 않지만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는 인삼의 모습에 반해서 인삼팬이 됐는데 서남원 감독이 안 좋게 쫓겨나서 기분이 안 좋네. 서남원 거쳐간 선수 중에 서남원 싫어하는 사람 없는 것 같은데. 자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일단. 뭔 말이야 하나도 자 모르겠어. 일단 인삼이 뭡니까? 인삼공사라는 팀 이름이에요. 인삼 선수. 인삼공사 그럼 감독이었어요? 네. 서남원 감독이? 그때도 이렇게 성적이 좋지 못해가지고 19연패를 이런 했어요, 비슷한 이 위기가 있었죠. 근데 서남원 감독이 공통적으로 취재를 해보면은 사람 하나는 좋다. 그 우승은 못할지언정. 그래서 사람 폭언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평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폭언이 왜 나왔냐면 조성화는 이제 지식업으로 인한 무단 이탈이고 그 위에 김산희 코치가 이탈했던 배경에 김산희 코치가 나중에 이것도 복잡한 얘기인데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서남원 감독은 잘렸잖아요. 그때 네. 감독 대행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감독 이것도 대행으로 코치가 굉장히 웃기는 일이었습니다. 거기 뒤에 나오는데. 그렇죠. 김산희 코치가 감독에게 거의 조성화랑 비슷한 거거든요. 항명을 해서 뛰쳐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김산희 코치를 감독 대행시켜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징계를 받아야 될 대상자가 승진한 거예요. 거네. 1계급 특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욕을 먹었는데 김산희 코치가 그때 나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나한테 폭언을 퍼부었다예요. 서남원 감독이. 코치인 나한테 내가 이때까지 이 구단의 업적이 적지 않은데 나한테 폭언을 퍼부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진실 공방으로 갔는데 서남원 감독은 이제 잘린 다음에 이제 기자들과 통화 좀 했지 않습니까? 아니 폭언이 뭔지 한번 얘기해보라. 내가 어떤 말을 했길래 폭언이라고 하느냐인데 취재해본 바로는 폭언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어떤 감독과 상하 간의 지시에서 약간의 좀 그 세게 얘기하는 것 정도? 요 정도인데 야 김산희 어떻게 된 거야? 뭐 이 정도에 미쳤냐 이 정도 아니에요? 미쳤냐 정도까지보다 수위가 낮은 것 같습니다. 미쳤냐보다 낮으면 네. 이거 아니 폭언 아니지. 요 정도. 너도 나가. 미쳤냐도 좀 애매한데. 아니 너 어떻게 된 거야? 네가 말해봐.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조성화 선수가 말을 안 들으니까 다그치는 정도. 조성화 세터, 김산희 코치도 전문 세터 출신. 그러니까 이 둘이 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조성화 선수를 컨트롤해봐.
이런 거. 근데 뭐 하는 거야 코치 한 애가? 그렇지 뭐 그 정도에. 이 정도. 예. 그것을 폭언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없느냐 해서 저희는 이제 그래도 김산희 코치 입장에서 그래도 폭언이 있었겠지라고 계속해서 이제 김산희 코치한테 구체적인 폭언의 내용을 물었는데 그 이상의 답변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서남훈 감독이 조성화를 굉장히 뭐 핍박했다거나 김산희 코치한테 폭언을 퍼부어서 나간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 넌 코치 한 애가 뭐 하는 거야? 뭐 이 정도 네. 수준. 그러니까 부장이 팀장한테 그러니까 까든게 좀. 저 부원 뭐 잘 못하니까 제대로. 팀장 너 똑바로 안 하냐? 뭐 이런 예. 그 정도 수위의 그 발언을 참지 못하고 뛰쳐나갔다는 건데 요것도 사실은 여론은 김산희 코치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댓글 읽어주기는 굉장히 한 달 있다가 하는 것이고요. 네. 한 달 내내 유튜브에서 지금 조성화와 김산희 코치를 둘러싼 각종 옛날 히스토리부터 다 나오고 있는데요. 그 업로드되는 영상마다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그 이게 굉장히 큰 스포츠에서는 단연코 제1의 이슈였습니다. 예. 근데 서남원 감독 그 전에 감독분들도 네. 이런 식으로 그만둔 적이 있었다는. 그렇죠. 이정철 감독이 그 기업은행 창단 감독이고 또 다음 감독 그 다음에 서남훈 감독이 들어왔는데 네. 다 오래 견디지 못하고 나갔어요. 근데 여기서 이런 그 취재물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IBK 기업은행은 기존의 선수들이 새로운 감독에게 좀 텃세를 부린다라는 선수들이? 공통된 취재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서남원 감독도 조성화 선수를 중심으로 한 기존 텃세, 그 선수들의 은근한 태업 그런 것들이 지금 한 7, 8연패 넘게 이어지면서 시즌 초반에 거의 꼴찌에서 두 번째 이런 성적을 냈는데 기업은행의 명문 구단이거든요. 굉장히 그 최근에 2013년 정도에 창단해서 굉장히 상단하자마자 좋은 성적을 내고 최근에도 챔피언 결정전도 우승하고 그런 구단이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못할 줄 몰랐다. 그리고 표승주, 김희진 이런 올림픽 스타들 이번에 김연경과 함께 그런 선수들이 많아서 굉장히 인기 구단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단이 추락하고 연패를 당했는데 그 배경에는 선수들의 어떤 집단 태업도 보였다. 요겁니다. 하지만 이제 선수들은 근데 그게 아니다 뭐 이런 입장. 그런 당연히 그걸 긍정하진 않죠. 뭐라고 근데 이제 서남원 감독이 경질되고 바로 첫 경기가 김산희 코치 감독 대행이 지휘봉을 잡았거든요. 세 경기하고 다시 김산희 감독 대행은 그 스스로 그만두긴 했습니다만 첫 경기 이겼어요. 그러니까 서남원 감독이 하다가 쭉 지다가 김산희 코치가 대행으로 오니까 선수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 경기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팬들은 야 이거 태업이었다. 요거는 저기 그 짬밥 있는 선수들이 딱 보면. 새로운 감독 길들이기였고 몰아내기. 그래서 그 쿠데타라는 말이요 나왔는데요. 그게 또 묘했던 게 쿠데타란 말이 처음 나올 그 시점 즈음에 이제 전두환 씨가 그래서 이 쿠데타라는 용어가 이제 정치 섹션에서 나오고 스포츠 섹션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용어가 됐는데 어쨌든 그런 그 쿠데타라는 가설이 굉장히 설득력을 강하게 김산희 코치가 서남원 감독을 몰아내고 그 김산희 코치를 따르는 일부 선수들 조성화가 거기 있었고 이것은 쿠데타였다라고 많은 배구 팬들과 하나회 같은 거네. 배구 관계자들이 배구 하나회 같은 거네. 공통점은 이 팀의 장악력이 새로운 감독이 이 기존 선수들을 컨트롤하기 쉽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기업은행이 그 연이은 헛발질 구단의 연이은 헛발질도 거기에 원인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선수들을 어떻게든 구단 입장에서는 이 주어진 선수들을 가지고 어떻게든 경기를 해야 되고 성적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끌려간 측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남원 그리고 그 저 구단 단장을 경질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헛발질까지 하게 되는 그런 경기가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익명으로 기업은행 프런트 행태가 이해가 안 된다. 네? 그렇죠. 김산희는 2012년 올림픽에서 개판 쳐놓고 자기가 뭐 김연경이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왜 김산희 코치를 지금 감독으로 이렇게 어와둥둥 해주냐는 거죠.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입니다. 네, KBS 유튜브에 파울로 미니스터님이 어떤 프로 스포츠 팀에서 겨우 3년 뛴 선수를 팀 레전드 영구 결번까지 주냐는 네. 영구 결번 한 팀에서 선수 대부분의 커리어를 보내고 팀과 함께 여러 우승에 기여한 마이클 조단 뭐 이런 이거 오늘 저는 베스트 댓글입니다. 이게 그래요? 저는 이거는 이번 사태를 떠나서요. 네. 국내 프로 구단들은 좀 프로다워야 되는 거예요. 요거
김산희 선수는 레전드 맞아요. 그 한국 배구의 레전드고요. 여자 배구의. 근데 아 그래요? 저는 기업은행의 레전드로 보기엔 좀 어렵다고 봅니다. 3년이에요. 활동 기간이. 선수 말년에 은퇴하기 직전에 이제 3년 동안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하고 잘한 것은 맞지만 영구 결번은 그런 선수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팀을 오랫동안 팀에 헌신하고 뭐 설사 뭐 예를 들어 축구로 따지면 1부에서 2부 리그 떨어지더라도 이 팀을 배신하지 않고 그 팀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다가 다시 1부 승격해가지고 우승하고 그런 선수들한테 영구 결번을 딱 줘야 되는 거잖아요. 마이클 조단. 근데 우리나라 프로 구단들은 약간 역사도 짧고 그 맞죠. 미국이나 유럽의 100년 역사가 아닌 한 30년 정도 되고 긴 구단이라 봤죠. 예를 들어 축구에 이런 적 있잖아요. 한일 월드컵에서 굉장히 잘했던 송종국 선수가 부산에서 부산 소속인데 거기서 페이노르트라는 네덜란드로 해외 진출합니다. 월드컵 끝나고 그때 그 송종국 선수의 등번호를 영구 결번시켰어요. 그게 몇 년 뛰었는데요? 약간 분위기에 몇 년 뛰지도 않았죠. 나이가 젊은 그러니까. 선수인데 20대 중반도 안 된 선수인데 그때 얘기가 좀 나왔죠. 아니 어떻게 이 부산을 대표하는 지역 대표하는 스타도 아니고 몇 년 뛰지도 않았는데 함부로 영구 결번을 남발하냐. 물론 당시 2002년 당시에 그때는 송종국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치. 박지성, 이영표 이상이었거든요. 그런 거를 좀 이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영구 결번이라는 거는 좀 더 무게감을 줘야 된다. 김산희 코치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김산희 선수가 대표팀에서 이제 2012년 런던올림픽에 그 이른바 첫 번째 황금 세대를 구축해서 김연경과 함께 김연경의 선배로서 김연경한테 공을 올려주는 세터로 함께 4강 신화를 이끌어냈고 그렇게 해서 여자 배구 레전드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언정 영구 결번은 조금 핀트가 빗나갔고 그렇습니다. 기업은행의 이런 구단 운영 문화가 지금 바로 이 사태를 부른 거 아닌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댓글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승에 기여한 선수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상이다. 그러니까 팀과 함께 여럿 우승하고 선수 대부분을 커리어를 보내고 팀이 힘들어도 배반하지 않고 꾸준히 해서 우승까지 이끈 그런 레전드 중에 레전드. 그 팀에 대한 헌신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영구 결번 아니겠느냐? 근데 고작 3년 뛴 김산희에게 3년이란 직원한테요. 퇴직금 50억 주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분 누군지 좀 존경합니다. 이거 화천대유까지 엮으신 거예요? 여기서? 배우를 엮었어. 그렇습니다. 야, 이거 이게 딱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이 이게 여기 다 녹아 있네요. 네. 좀 신기한 거예요. 제 생각에도 아이 말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김산희는 선수였는데 지금 코치를 하고 있죠. 네. 근데 이번에 코치를 해서 같이 이제 그 조 선수랑 같이 나갔다가 그러니까 무단이탈 했다가 돌아왔는데 야 네가 감독하면 되겠네. 그렇지. 너한테 맡길게. 맡길게. 뭔가 역성경명 같잖아요. 뭔가 빈지털이 한 거 빈지털이. 그렇죠. 빈지털이 와가지고 감독 자리에 앉았는데 갑자기 애들이 잘해. 자 정연욱 기자 여기 덕후 댓글 보십시오. 덕후 익명으로 오늘 경기 특히 작탐 보고 작전 타임인가봐요. 모든 정 다 떨어짐. 이번에 그런 텐션 가능한 거였냐고 전패 때 찐으로 걱정한 팬만 그냥 바보 된 거지. 그러고도 너네가 프로 선수냐. 또 익명으로 태엽 인증 잘 봤습니다. 올림픽 때 여배판 좋다고 홍보를 그렇게 하더니 선수들이 썩어 빠졌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바 맞는지 말씀을 드려줘. 그러니까 갑자기 김산희 코치가 감독이 되니까 갑자기 애들이 텐션이 업돼가지고 달라져서. 작탐에도 막 집중하고 네. 막 열심히 해가지고 승리. 네. 그러면 그때까지 그 전까지 연패라는 게 다 태업이었다라는 걸 증명한 게 아니었느냐라는 또 의혹이 더 강해진 거죠. 심리적 가심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그렇습니다. 저는 이 이슈를 지금 오늘 여기서 처음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의 그 뇌순수함을 가득 담아서 네. 질문을 해보자면 어쨌거나 이 선수들의 그런 그 태업을 못하도록 하고 이 리딩을 하는 것도 지도자의 책임이잖아요. 실력이고. 그렇게 본다면 구단에서 그 리더한테 그 책임을 묻는 게 어쩌면 뭐 합당하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자, 근데 여기서의 그 반론은 구단, 그러니까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죠. 이 팀을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한 단장과 감독이 그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 선수와 그 이 일을 어떤 벌렸던 그 하여튼 쿠데타 모의를 주동자에 대한 선제적인 처벌 없이 지금 요거 쿠데타를 못 막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 책임자를 먼저 경질해 버리는 것은 이 사태를 그 수습하고 제대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저
선수들이 원하는 방향, 일부 선수들 고참 선수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빨리 수습을 하고 그 팀이 다시 이기는 경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얄팍한 노림수라는 거죠. 그냥 그것은, 선수들이 원하는 네, 감독으로 당장의 그냥 성적이 와서. 급급한 나머지 기업은행 구단 프론트가 감독 단장을 일단 교체시켜 주자. 선수들이 원하는 대로. 이 사건의 그 공정하고 정의로운 어떤 그 진상조사 이전에 일단은 내일 경기가 중요하니까 더 이상 이 감독한테는 경기를 못 맡기겠어? 감독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선수들 주축 선수들이 따르는 김산희 코치를 감독 대행으로 시키는 그런 일을 벌인 거잖아요. 여기서 부적절했다고 저 팬들이 질타하는 부분은 그런 거죠. 그 성적이 다냐. 당장 내일 경기 이기는 게 다가 아니라 이건 정말 승패를 떠나서 예. 프로답지 못한 일부 선수와 코치의 일탈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한 질타였습니다. 예. 이해가 되네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선수들이 감독 이제 왕따시키고 네. 자기 마음대로 하고 뭐 그러다. 근데 이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딴 거보다 전 이제 팬 입장에서 이렇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 팬들에 대한 좀 배신 아닌가? 그런. 근데 실제로요 여자 배구 팬들 뭐 설문조사한 게 있는데요. 그게 여자 배구의 팬층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이 팬들이 우승을 바라는 팬들이라기보다 우리 팀이 꼭 우승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개별 선수들한테 꽂혀서 특히 기업은행은 그 김희진 선수나 표승준 선수 같이 올림픽 출신 스타들이 많아. 김연경의 아이들이 알고 하는 그 프렌드.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구단이고 승패보다는 요 개별 선수들의 아름다운 어떤 퍼포먼스들 거기에 열광하는 것인데 저는 기업은행이 그거 잘 못 읽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보다는 보다 공정한 처리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진짜 팬들이 웬만하면 제가 스포츠 기자 하면서 어지간하면 선수 편 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구단이 나쁜 놈들이다. 또 연맹이 나쁘다. 보통의 비난의 화살들은 다 그쪽으로 집중되게 말하는데 이번 사태는 철저하게 여론이 한 98대 2 이 정도로 보통 선수협이나 네. 감독이 욕하는데 이건 좀 영상이 다르더라고. 그렇잖아요. 선수가 약자처럼 보이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닌 거예요. 어떤 팬들이 봐도 요것은 상식에 어긋난 일부 선수들의 어떤 보면 곤조 이런 겁니다. 진짜. 그 KBS 유튜브에 은방울꽃님이 인생 최악의 악수를 둬서 마인으로부터의 악수도 거부당하고 순리대로 살았으면 서남원 감독 다음으로 그냥 정식 감독 되고 꽃길 걸었을 텐데라고 하는데 악수를 거부당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요. 감독 대행도 했잖아요. 김산희 코치가. 그쵸.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배구인들이 격분한 거예요. 감독을 몰아내고 쿠데타에 성공한 코치가 감독 대행이 되는 이런 상식과 공정에 어긋나는 일이 있나 해가지고 그 배구 원로부터 해가지고 배구 단 감독들이 일치단결해가지고 이제 뭐 서면 결의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김산희 감독 대행과는 악수하지 않겠다. 경기 전에 보통 감독들끼리 악수하고 오늘 페어플레이 합시다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거부한 거죠. 감독 대행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집단적인 항의 표시로 각 구단 나머지 구단 감독들이 일치단결해서 악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론이 너무 악화된 거예요. 또 기업은행이 잘못 또 헛발질 해가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더 이상 김산희 대행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경기를 또 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또 지기 시작했어요. 그다음부터. 그 한 3경기째 감독 대행 맡은 3경기째 경기 전에 또 이제 그 프로 구단들은 경기 전에 기자회견 하거든요. 그때 경기를 앞두고 저 오늘로 마지막으로 그만두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기자들한테. 정말요? 근데 그거를 정말 사실인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선수들이 아직 모를 때예요. 그만두는 걸. 경기 앞두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김산희 코치가 좀 많이 욕을 먹는 경기를 앞두고 그런 얘기하는 건 좀 그렇다. 경기를 끝내고 나서 하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마지막 경기에 이제 도로공사 김종민 감독이 또 악수를 거부했죠. 그 3번째 경기에. 그래서 이제 그만둔다는 얘기가 이제 다 그 현장에서 퍼진 거예요. 그때 이제 김종민 감독이 또 배국의 선후배니까 후배고 아끼는 그건데 나중에 그 한적한 복도에서 울고 있는 김산희 코치 등을 두들겨줬다고 하는 그런 일은 있었는데 이거는 개인의 감정 문제는 아니었고 그쵸.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배국의 질서를 좀 파괴한 그것에 대한 좀 징벌적인 악수 거부 사태였습니다. 이게 또 한 일주일 넘게 간 거예요. 악수 거부라고 옆에 뭐 많이 본 뉴스에 떠 있긴 하더라고. 네. 악수 거부 왜? 그 사이좋게 지내지 왜 악수를 거부해? 그러니까 무단 이탈, 폭언, 그다음에 좀 석연치 않네요 과정이. 그다음 클리앙 댓글 정혁 기자님 보시죠. 하마님이죠. 최악을 향해 치닫는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카드는 없는 것 같고
언론 플레이 하나로 쿠데타 일으킨 건데 차근차근 밟아나가지 뭐가 그리 급했을까요? 추후 타 구단에서 기용할 리 만무하고 IBK에서 팽당하면 지도자로서 커리어는 거기가 끝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러니까. 이제 김산희 코치를 누가 이제 데려다 쓰겠어요? 자 클리앙의 다음 천미온. 김산희는 그만두는 순간까지도 생각이 없네요. 어제 경기 직전 인터뷰에서 어제 경기를 마지막으로 모든 걸 그만두겠다 발표했습니다. 경기 직전에 발표하는 거니까 팀이랑 선수들이랑 다 얘기가 됐나 싶었는데 그냥 자기 독자적으로 생각한 거고 팀에도 알리지 않았고 선수들도 모른다고 말하더라고요. 그거 듣고 완전 벙쪘는데 그날 경기는 포기하고 그냥 내가 그만두면 된 거지 됐지 뭐 이런 심정으로 나가는 건가 싶네요. 근데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덕후 댓글 이건 진짜 오입니다. 덕후에서 익명으로 하도 말이 많아서 사건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봤는데 여긴 구단이 가장 문제던데 애초에 프런트가 김산이 앞세워 사고 친 거에 가깝던데 욕은 김산이 혼자 다 먹고 사라지고 구단은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가려는 듯 배구연맹 차원에서 구단 조사하고 페널티 줘야 할 텐데 아마 안 하겠지. 사람들은 김산희 코치는 사람이 딱 보이니까 미워하기도 더 쉬워요. 욕하기도 더 쉽고. 근데 구단이라는 것은 네. 간판 보이지 뒤에 않는. 숨어 있죠. 좀 그래서 조금 욕을 덜 먹는 게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건 어떻게 좀 저는 좀 네. 그 욕은 먹어야 되는 게 훨씬 맞고요. 음. 조금 서툴렀다예요. 음. 예, 매끄럽지 않았고 소통도 원활하지 않았고 대처도 미흡했고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저기 조성화 선수와 임의 해지라는 계약을 해지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프로 구단이 해서는 안 될 실수가 있었고요. 뭔데요? 왜냐면은 그 임의 해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네. 그 이탈했잖아요 선수가. 그러면은 임의 해지하면은 그 선수와 구단의 합의 간에 중도의 계약을 관두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즘에 그 표준 계약서 문체부에서 선수 개개인의 권익을 존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임의 해지할 땐 조건 하나 걸었습니다. 서면으로 선수가 동의하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사인하고. 근데 IBK 기업은행이 요거 바꾼 이게 올해부터 바뀌었는데요. 요 바뀐 규정 몰라가지고 구두로 이제 동의받은 거예요. 조성화 선수한테 그만 할 거지 임의 해지 할 거지. 네. 그 감독님 안 바뀌면 저 안 할 거니까요 배구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임의 해지를 그 연맹에다 한 거죠. 코보라는 그 한국 배구 연맹에다가 IBK 기업은행이 서류를 냈는데요. 반려가 된 겁니다. 네. 선수 사인이 서명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임의 해지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이 저 며칠이죠? 7일. 그 이번 주 금요일에 상벌위원회가 또 코보에서 열리게 돼 있는데 그때 이제 조성화 선수 관련해서 아직까지 이슈가 좀 남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저 임의 해지가 안 돼가지고 조성화 선수가 그 현재까지는 거기 소속에 있는 거예요. IBK 탈퇴가 안 된 거예요. 소속이구나. 계약 해지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네. 방법이 이렇게 되면 IBK가 계약 해지를 해버리면 되는데 계약 해지를 하면 일방적인 통보잖아요. 그쵸. 자녀연봉 지급해야 그쵸, 되는 그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 팬들은 또 격분하고 있고 이미 해지가 됐으면은 그 선수와 구단 상호간에 합의가 돼가지고 자녀연봉 안 받고 더 이상 배구 여기서 안 하겠습니다가 되는데 조성화 선수는 또 여기서 또 욕먹고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악용해서 나 이미 해지 서면으로 동의한 적 없으니까 난 동의할 수 없어요. 그냥 잘라라. 그 네. 계약 해지해 주세요. 대신 연봉은 줘야 돼. 이렇게 해서 법정 분쟁까지 지금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조성화 선수가 일 왜 이렇게 못해? 돌이킬 수 없는 욕바지가 되고 진짜. 있는데 네. 이 좀 그 한 번도 지금 그 사태 이후로 언론에 그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를 한 적이 없거든요. 대단합니다. 보통 이런 일이 생길 때 좀 억울한 측면도 있기 그쵸. 때문에 어느 한 언론사나 이렇게 좀 그쵸. 창구를 만들어서 자기 얘기를 충실히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데 조성화 선수는 철저하게 지금 완전히 무단 이탈했고 언론 레이더망에서도 이탈돼 있습니다. 그 누구도 지금 조성화 선수와 연락이 닿거나 그 조성화 선수 입장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나는 그 돈 받고 그냥 안 하겠다 그런 생각. 조성화 선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하죠. 멘탈이 강하고 그 감독과 그렇게 해서 뛰쳐나올 정도로 아주 센 그런 선수인데다가 지금도 나 배구 평생 안 한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팬들이 이 정도로 욕하는 거는 그 지난해 그 쌍둥이 사건 네. 그 정도 급으로 지금 조성화 선수가 여자 배구계 공공이 적이 됐는데도 꼼짝도 안 하고 여자 그 당시에 쌍둥이 선수들만 하더라도 이재영, 이다영 선수만 하더라도 억울함을 여러 차례 그쵸. 경로를 통해 호소하고 인스타에 그런 쓰시고.
것들이 또 더 욕을 먹게 되긴 했습니다만 네. 그런 노력이라도 했는데 조성호 선수는 아예 그냥 아예 상관없어. 이러면 팬들이 비난하든 말든 나는 끝까지 이 기업은행과 뭐 소송전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얻고자 하는 건 다 얻을 거야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굉장히 더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아직도 이번 주 금요일에 상벌이 때 조성호 선수가 출석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상벌이에 출석 안 해도 되나요? 그 변호인이 대신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상벌이 출석을 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언론에 노출이 되는 그 것이고 상벌에서는 뭘 정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기업은행이 음. 그 한국배구연맹의 조성화의 무단 이탈에 대해서 징계를 심의를 요청한 것이죠. 예, 그럼 무슨 거기서. 징계가 받으면 뭐가 받아요? 뭐 근데 거기서는 아마 무단 이탈에 대한 징계 이건 사실은 되게 복잡한 문제지만 그쵸. 간단히 놓고 보면은 무단 이탈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징계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것이 저 조성화 선수한테 그렇게까지 큰 데미지가 있는 징계로 갈 것이냐 회의적인 시선이 많죠. 자녀 연봉이라면은 1년 계약일 거예요. 계약의 계약 기간 남은 만큼 얼마나 남았어요? 많이 남았어요? 그 계약 기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근데 많이 남았으면은 좀 뭐 억울하겠죠. 얼마 안 남아 한 달밖에 안 단연 남았어요. 계약일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남은 뭐 1년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수천만 원 띵가띵가. 이상의 그거를 또 이제 팬들이 용납을 잘 안 하죠. 이렇게 배구계를 흐리고 갔는데 돈까지 받느냐 이런 비판이 많죠. 참 팬들 입장에서 좀 배신감이 많이 들겠네요. 여자 배구가 인기가 많다 보니까 점점 더 노출되는 부위가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예전에는 별 문제가 안 되던 넘어갔던 숙소 무단 이탈 이런 것들이 다 큰 뉴스가 되고 그치. 이런 것들이 좀 중심을 잘 못 잡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자 배구 너무 갑작스럽게 인기가 커져서 많이 올라갔어요. 구단도 잘 관리를 못 하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KBS가 우연찮게 저 기업은행 경기 중계했거든요. 네. 이거 요런 사태 이후로 일부러 중계한 게 아니라 네. 그냥 잡혀 있는 중계인데 그것도 굉장히 2점 몇 %인데 굉장히 높게 나온 수치거든요. 평균적인 여자 배구 나 남자 배구 통틀어서 그 정도로 여자 배구가 인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뭔가 좀 진도를 못 따라잡고 있다. 구단의 운영이나 선수들의 마인드가. 근데 그런 케이스가 하나 더 있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네네. IBK가 요 덕후 댓글 정혁 기자 좀 읽으시죠. 덕후 익명으로 경기 직전에 해고 통보하고 진짜 저 구단은 배구에 대한 예의를 얻다 갖다 팔아 처먹었는지 또 익명으로 라셈 행배해 응? 한국 가서 못 볼 꼴만 보고 가네. 저 이제 처음에 라셈 행배가 뭔 행배해 이거예요? 뭔 얘기인가 했는데 이거 설명해 주시죠. 행복한 배구에 정답. 맞아요. 와. 라셈은 뭐예요? 라셈은 저 외국인 선수 이름인데요. 아. 이 선수가 또 할머니가 한국계 아. 가지고 굉장히 좀 화제를 모았고 잘할 걸로 기대했는데 이 선수가 예상보다 못하면서 기업은행 연패를 빠지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라셈 선수인데 라셈한테 이제 그 외국인 선수를 갖고 있는 구단들이 기대보다 굉장히 못하면 중간에 계약 하지하고 고국으로 돌려보내요.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 라셈 선수도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럴 수는 있는데요. 그 통보하는 방식이 또 기업은행이 또 헛발질한 거예요. 그 경기를 뛰는 날에 그걸 통보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경기를 뛰는 그날 통보해버려가지고 그걸 또 풀타임을 뛰게 하고 그러면 뛸 맛이 나겠냐고요. 그런 식으로 또 기업은행이 좀 미숙한 처리를 해가지고 이 라셈 선수한테도 상처를 안겨주는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스포츠맨십이 정말 없다. 찾아볼 수가 없다. 아니 근데 헐리우드 영화에 보면 뭐 메이저리그나 또 그 풋볼, 축구 이런 업계에 그 뭐 선수 트레이드하고 뭐 또 이렇게 찾아다니고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 굉장히 그 시장에서의 그 관행이나 질서가 확립이 돼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특히 이제 뭐 예를 들면 단장이 선수 해임할 때는 그러니까 평소에 단장은 선수들하고 잘 사적인 대화를 안 한대. 왜냐면 언제든 잘라야 되니까. 뭐 그런 나름의 원칙들이 되게 불문율처럼 많이 있어서 되게 보면 멋있더라고. 잔혹하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그것이 뭔가 프로고. 프로의 세계 같고. 근데 너무 이거 장난 같잖아요. 네, 그렇죠. 좀 사고에 보셨어요. 이게 시스템이 제대로 된 구단이라면은 조성화 선수나 혹은 조성화가 아닌 선수가 무단 이탈 할 수도 있죠. 예. 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게 잘 설득해야 되는 것이고 들어온 다음에 감독과 선수 간의 갈등을 봉합하는 게 프론트의 역할인데 전혀 못했습니다. 예. 김호철 신임 감독은 오는 18일 흥국생명전부터 팀을 지휘합니다. 남자 대표팀 감독 시절 프로팀 감독을 맡으려고 시도하다가 발각돼 3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뒤 2년 7개월 만에 복귀로 여자부 감독은 처음입니다.
근데 그뿐이 아니라 지금 뭐 남자 배구도 지금 정지석 선수라는 분이 이제 복귀하셨는데 요 분도 이제 만만치 않은 요 분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그렇습니다. 이 대한항공의 작년 시즌, 그러니까 지난 시즌 MVP예요. 대한항공이 우승을 하고 정지석이라는 그 선수가 MVP를 받을 정도로 남자 배구에서는 가장 잘하는 선수인데 데이트 폭력, 그러니까 교제 폭력이라고 정식 용어로 바뀌었죠. 그래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지난 9월에 이 교제 폭력 사실이 밝혀져가지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그 데이트 폭력 되게 요즘에 중대한 범죄로 그렇죠. 취급받는 것이고 자숙을 분명히 하고 더 사과하고 그런 그러니까 교제 폭력을 행한 거는 팩트. 사실인 걸로 네. 밝혀졌어요. 그래서 요 선수를 징계를 준다고 했는데 징계가 너무 솜방망이 처벌로 징계가 돼가지고 징계가 뭐가 나왔는지. 그 대한항공의 그 라운드가 있는데요. 네. 1라운드에 6경기라는 거예요. 한 라운드에 네. 6경기 3라운드 4라운드에서 쭉 수십 경기를 하게 되는데 2라운드 잔여 경기 출전 정지라는 징계를 줬는데 근데 그 징계를 준 시점이 11월 한 말이거든요. 네. 그럼 2라운드가 몇 경기 남았냐면 3경기 남았어요. 결국에는 정지석 선수가 데이트 폭력을 저질러 가지고 지금 법의 처벌을 받은 선수한테 단 3경기 출전에 제재금 500만 원. 요거는 너무 약하다. 이래 가지고 좀 진정성 있는 사과나 반성이 있겠느냐 해서 대한항공이 또 도마에 올랐고 지금 이제 배구 팬들 요즘에 유행하는 게 뭐냐면 트럭 시위거든요. 예. 저번에 그 쌍둥이 건도 그랬고 네네네. 이번에 조성화 선수 네. 그다음에 이어서 정지석 선수의 소속팀인 대한항공 경기장에 와가지고 트럭 시위로 그거에 항의하는 문구를 계속해서 팬들이 집단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배구에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끊이질 않아요. 예. 계속 나오네 지금. 배구 팬 할 이유가 없네요. 너무 그런 쑥스럽죠. 식이네요. 네. 근데 팬층이 농구부를 배구가 역전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 잘하니까 정도로 그런 거 아니에요? 특히 여자 배구는 급상승을 해가지고 야구에 이은 넘버 2입니다. 지금 시청률 지표상으로. 그 인기에 걸맞는 성숙한 행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야구도 최근에 방역 수칙 위반이니 뭐니 해가지고 맞아요. 선수들이 일탈 행동 걸핏하면 음주 사고 나고 그쵸. 이것 때문에 야구 서서히 인기 하락했거든요. 그게 굉장히 잽을 날리는 것처럼 서서히 다운되는 거예요. 여자 배구, 남자 배구 할 거 없이 배구가 지금 농구를 역전했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건데 요거 얼마 못 갑니다 이러다가. 진짜 이게 좀 맞다가 한 방에 날아간다. 요새 이천수 선수가 유튜브 하거든요. 리천수 뭐 하여튼 그 되게 재밌어요. 네. 그 2002년 월드컵 때 같이 뛰었던 선수들 찾아가서 같이 술 먹고 밥 먹으면서 옛날 얘기하고 이천수 옛날에 막 싸가지 없게 군 얘기하면서 되게 재밌는데 그 대화를 보면은 재미도 있지만 굉장히 그 스포츠맨십에 대한 그 경외심이 들어. 약간 어느 경지에 오른 선수들이잖아요. 다. 네네네. 그러니까 아무리 막 웃고 까불고 또 뭐 되게 연예인처럼 막 그래도 경박해 보이지 않고 뭔가 다른 경지에 오른 그 내공이 느껴져서 되게 재밌거든요. 다른 차원으로. 전혀 이런 존경심이 안 들어요. 예. 이런 너무 막장이죠. 네. 이게 저 스포츠판 전체에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이고 스포츠 팬들이 경기장을 떠나게 만드는 요인이 돼요. 그 특히 어린 팬들한테 이런 거 보여주고 싶겠냐고요. 저번에 쌍둥이 사건도 그렇고 이번 조성화 사건도 한마디로 배워서는 안 될 것들이 지금 계속 맞아. 펼쳐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아마 경기장 데려가기 꺼려할 겁니다. 이거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자 배구를 잘하면 다음에 올림픽에도 출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음 올림픽이 이제 중국에서 네. 베이징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아이템은 중국 베이징 올림픽 관련 이야기. 베이징은 그 동계올림픽 아니야? 어? 그래요? 네, 동계올림픽. 아, 그럼 배구 안 하겠네? 배구는 안 하죠. 아, 몰랐네. 스알못이 이 정도로 여기서 뻑이 나졌네. 날라갔다가. 나는 그냥 당연히 그냥 올림픽인 줄 알았어. 다음 그냥 올림픽 어디예요? 다음 파리. 저 파리요. 아, 맞다. 우리 그때 봤죠. 아직 그때 멀었어, 파리에서 쫙 하는 거. 네, 에펠탑에서 비치발리 그때 보라고. 파리에서 이거 대들기 하자고 막 그게 그런 파리가 얘기도 했었잖아요. 맞네. 파리. 네. 그럼 제가 다시 동계올림픽에서 배구장 찾아가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사실 이거 배구 뉴스가 이게 아이템이 나오면 이제 첫 뉴스를 못 보니까 모르니까 악수부터 이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악수 기사. 그래서 놓친 거지 그냥 놓쳐서 무슨 일인지 몰랐는데 쫙 정리를 해줘서 오늘 한 방에 좀 이해를 할 수 있었네요.
근데 뭐 지난 화도 여자 배구의 그 슬픈 이야기고 이번 화도 여자 배구의 이야기라서 참. 그리고 사고의 수준이 너무 낮아.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 좀 죄송한 얘기지만 개인 선수들의 일탈이잖아 다. 그러니까. 맞아요. 약간 네. 일부의 어떤 집단에 대한 먹칠. 너무 아깝습니다. 이런 게 모이면 안 될 텐데.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배구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아이템은 우리 베이징 동계 올림픽 이야기죠. 야 이거는 어마어마한 국제 뉴스더라고. 국제 뉴스, 이 국제 스포츠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오던데.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영향을 주는 뉴스죠. 영향을 정확히 주는 말하면. 뉴스, 실제로. 네. 그렇죠. 아니 오늘도 뉴스가 나왔어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 큰 뉴스입니다. 오늘 이거. 큰 뉴스 나왔는데 거긴 좀 뒤쪽에 해주시고 일단 펑사이 선수의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펑사이 네. 선수 어떤 선수입니까? 덕후의 익명으로 펑사이 살아서 꼭 다른 나라로 귀화하길 이런 댓글이 나왔는데 자 펑사이 선수 어떤 분입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그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테니스 스타고요. 여자 테니스 선수인데 여자 복식 세계 랭킹 1위까지 올라갔어요. 복식. 단식은 둘이 혼자 하는 하는 거. 거고. 세계 랭킹이요? 예, 세계 랭킹 1위까지 올라갔던 굉장히 중국에서 유명한 테니스 스타인데 여자 조코비치네요. 그렇죠. 네, 중국에서는 네, 펑사이 선수가 11월 2일이에요. SNS에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이제 트윗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가해자가 중국의 고위 관료 장가올이라고 뭐 그 중국 공산당의 서열이 10손가락 안에 드는 엄청난 권력을 갖고 손가락이 있는 엄청 세는 분. 나이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하고 그 뒤에 이제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받았다. 심지어 장가오리 자택에서 장가오리의 부인이 있는 가운데 그 성관계를 가졌다. 이렇게 폭로까지 해버려가지고 말칵 뒤집었었습니다. 그 SNS로 발표해서. 근데 그로부터 예상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계정에서 그 내용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당국에 의해서 지워진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펑사이의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며칠 동안 그 펑사이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연락도 닿지 않고. 그래서 국제사회 테니스는 굉장히 좀 국제적인 스포츠이기 때문에 펑사이가 되게 유명한 스타고 한순간에 그 개인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을 알 수 있는 SNS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잖아요. 사람도 사라지고. 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중국 니네들이 펑사위를 가둬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크게 일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사람들이 어디 갔냐, 뭐 인체 신비전 간 거 아니냐, 막 그런 댓글까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인체 신비죠? 그러니까 중국에 그런 괴담이 있거든요. 이제 아. 공산당에 저항하면 인체 신비전에 그 시신이 시신이 탈탈 떨려갖고. 네, 그래서 여기서 요 대목에서 이제 올림픽과 연결된 지점이 있습니다. 네, 뭐죠? 그래서 이게 워낙에 국제적인 스포츠를 넘어서서 약간 국제 외교전으로 미중 갈등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게 좀 국제 이슈화되면서 IOC가 나선 거예요. 국제 올림픽 위원회 네. IOC의 바흐 위원장이 펑사위와 화상 전화 연결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 세계에. 자, IOC가 펑사위의 안전을 확인했다.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중국 당국은 또 며칠 지나서 이게 국제 논쟁으로 확대되니까 펑사위를 어떤 행사에 참여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 행사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 모습을 전 세계에 공개를 했는데요. 요게 좀 자기적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오히려 더 여론이 안 좋아졌고 특히 그 IOC 바흐 위원장의 이 행위는 동계올림픽이 내년 2월에 베이징에서 열리기 때문에 중국 그 어떻게 보면은 IOC의 지금 당장 가장 큰 고객이죠, 중국이. 그 고객을 의식한 행동 아니냐 이렇게 해서 더 논란이 크게 일었습니다. IOC 바흐 위원장도 많이 욕을 먹었어요. 바흐 위원장의 그 화상 통화도 어떻게 보면 뭔가 짜고 친 것 그렇죠. 같은 그런 근데 플레이다. 또 공교롭게 그 바흐 위원장이랑 장가올이랑 굉장히 친하게 악수하고 웃는 모습이 또 사진에 있었던 거 과거에. 그래서 이거는 바흐 위원장이 실드 치는 것이다. 이런 또 전 세계적인 비판 여론이 강하게 일어가지고 오히려 IOC가 화상통화 안 하면 못했던 그런 일로 귀결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올림픽으로 확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 왔죠. 네. 그래서 루리의 파라볼라노이님이 그러니까 살아는 있는데 자칫하면 위험한 상황인 것 같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덕후의 익명님이 WTA 진짜 세다. 다들 중국 눈치 엄청 보는데 라는데 WTA라는 곳이 중국한테 이거 관련해서 한번 뭔가 액션을 했나 봐요. 세계 여자 테니스 협회 Women's Tennis of Association이거든요. 네. 거기가 이제 여자의 모든 대회를 총괄하는 단체입니다. 근데 그 골프도 그렇지만 테니스는 주마다
세계 각 도시에서 오픈 대회가 열리거든요. 그걸 투어라고 해요. 네. 여기는 이번에는 로마 갔다가 이번엔 마드리드 갔다가 거기서 투어 대회가 번갈아 열려 주 단위로. 그 WTA는 1년 52주 동안 계속해서 전 세계에서 그 대회를 관장하는 기구인데 거기서 이런 선언을 한 거예요. 펑사위의 안전이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WTA에서 열리는 WTA가 주관하는 그 중국에서 열리는 대회를 모두 보이콧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 선수의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중국 대회를 다 개최를 포기하겠다. 이게 왜 큰 반향을 일으켰냐면 아까 IOC의 가장 큰 손님은 중국이라고 했는데요. WTA의 VIP 중에 VIP 고객이 중국입니다. 그 해마다 한 9월부터 11월까지는 아시아에서 중국 그 여자 테니스 대회가 열려요. 우리나라도 10월에 코리아 오픈이라고 아시아에서 열리고 그 다음에 중국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투어 일정 이렇게 짭니다. 선수들의 동선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그럼 중국에서 그 경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근데 그 10월과 11월에 하는 이벤트는 메가 이벤트예요. 가장 상금 규모가 크고 대회 랭킹 포인트도 많이 주고 그래서 한마디로 연말에 가장 몰려있는 대회들이 중국, 우한, 베이징, 그 다음에 선전 이런 곳에서 열리는 대회인데 특히 선전에서는 한 8명 선수만 다 모아서 왕중왕전 같은 걸 하거든요. 되게 큰 규모의 대회입니다. 그 윈블던이나 그런 메이저 대회 다음으로 큰 거예요. 네. 그거를 2030년까지 계약을 중국 선전이라고 했는데 그게 1조 원이에요. 그게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제외한 어떤 개별 종목이 1조 단위에 계약하는 거는 전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만큼 중국이 테니스에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고 테니스로 한번 뭐 테니스 굴기를 해보겠다? 뭐 그런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투자는 가장 큰 손인 중국을 뿌리치고 WTA가 전 세계를 대변해서 중국 인권에 대해서 정면으로 문제 제기한 거죠. 정면으로 문제 제기를 했더니 미국이 네. 바이든이 이걸 가지고 올림픽 전체를 보이콧하겠다. 네. 외교적인 보이콧이긴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사실은 이건 뭡니까 이게? 올림픽 보이콧은 엄청난 문제죠. 그 옛날에 1980년에 모스크바 올림픽이 있었고 1984년에 LA 올림픽이 있었는데 이건 소련과 미국이 서로 상대의 올림픽을 보이콧한 대회입니다. 그 냉전 시대의 올림픽이었고 반쪽 올림픽이었고 그때는 그것이 꼬공들도 다 안 나갔잖아. 그렇죠. 그것이 이제 다시 통일된 것이 88년 서울 올림픽이거든요. 그래서 그 서울 올림픽이 레전드가 된 거죠.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네, 중공도 나오고 소련도 나오고 저 미국도 나오는 그런 올림픽은 다시 88년 이후로 다시 한번 그 냉전의 느낌이 나는 거예요. 올림픽이라는 게. 그게 바로 이번 베이징 올림픽이고 아직까지 뭐 선수들을 내보내지 않는 그 제대로 된 보이콧은 아닙니다만 외교적 보이콧, 국가 정상들을 저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서 한 명도 파견하지 않겠다. 사절단을. 그런 오늘 그 백악관에서 공식 발표를 했어요. 보이콧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공식 발표를 천명한 것이고 이미 그렇게 해서 오늘 중국의 반응도 나왔잖아요. 여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가 있을 것. 또 중국과 그만 싸워. 이러다 다 죽어. 미국의 보이콧 선언의 큰 어떤 배경 중에 하나가 펑사위 사건입니다. 펑사위로 인해서 선수들의 인권, 선수와 나아가서는 중국 그 국민들의 인권이 이렇게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우리는 외교적으로 참여할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공식적인 보이콧을 오늘 12월 7일 날 낸 거죠. 뭐 그 일뿐이 아니라 뭐 신장 지역의 그렇죠. 인권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번에 이거에 내가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올림픽이라는 게 사실은 인류의 어떤 화합과 이런 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축제인데 좀 안 맞는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선수가 뭐 잠적하고 행방불명되는 거가 중국에서는 참 아무것도 아닌 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이제 중국에 중국 뭐 이거 넘어가잖아요. 아니 그 알리바바 마윈 회장도 저 중국 당국이랑 삐끗하니까는 네.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잖아요. 맞아요. 중국 그렇게 무서운 나라인데 사실은 테니스 선수 한 명이 매우 위험한 발언을 SNS에 올렸는데 그걸 가만히 냅두지 않죠. 중국이. 그렇지만 저는 중국이 이번에 상대를 잘못 건드린 거예요. 여자 테니스는 특히 굉장히 인권과 성평등 여기에 대한 의식이 강한 단체거든요. 역사적으로 세계 스포츠사에서 그 WTA 여자 테니스가 남녀 성평등을 일으킨 그 어떤 개가가 있고요. 윈블던이나 메이저 대회 남녀 우승 상금이 똑같아요. 그 골프만 해도 남자랑 여자랑 그쵸, 우승 상금이 그쵸. 엄청나게 차이가 있거든요. 남자가 더 인기 많으니까.
근데 저 테니스는 메이저 대회 우승 상금이 남녀 평등입니다. 그리고 1973년에 영화 나왔는데 빌리 진 킹이랑 보비 릭스라는 남녀 성대결이 있었어요. 둘이 남녀 대결, 테니스 이렇게. 선수가 오. 최초의 성대결입니다. 오. 현대 스포츠에서. 오. 여자 이겼어요. 빌리 진 대박. 킹이. 그 정도로 여성의 오. 인권에 민감하고 목소리를 강하게 내는 단체인데 거길 건드려버린 거죠. 중국이. 그 펑사이는 지금 살아 있는 거죠? 네. 그 살아있는 것은 확인되었고 저 화상통화를 뭐 대역을 내세워서 했으면 모르겠으나 딥페이크 예. 이런 거 하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구금당하고 있고 자유로운 행동을 아니고. 못하는 것만큼은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혁 기자 여기 클리어 댓글 주십시오. 믹 네코이님이 이건 말만 뻔지를 한 거지 중국 실리 다 준 거죠. 선수 기자까지 안 보내야 하는데 이렇게 중국이 크다는 걸 느끼네요. 여기에 댓글로 이링링님이 선수를 안 보내면 타격 엄청나지만 민주주의 국가들은 개인의 선택도 엄청 중요시하기 때문에 전체주의 국가처럼 행동하기 어렵죠. 우리도 도쿄 때 그렇게 보이콧 외치고 일부 극단적인 사람들은 나가길 원하는 선수들에게 매국노 소리까지 했지만 선수들 개인들 꿈이 있고 세월은 흐르기 때문에 그걸 못 가게 강제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뭐 네. 선수들까지 못 가게 하는 거는 뭐 이렇게 뭐 우리가 국가에서 막 가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건 또 약간 또 우리의 어떤 가치를 또 훼손할 수 있는 것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근데 미국이 예. 야 우리 동맹국들 다 가지 말자 이래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교적 일진이 보이콧은 야 옆반 애들이랑 놀지 마. 딱 이래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 같은 이제 앞에서 도시락 먹던 애들은 아씨 그래서 해야 되나? 우리 외교부의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선수는 당연히 보내야죠. 근데 우리도 사절단 외교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인권의 움직임에 동참할 것이냐, 국익 실리를 따질 것이냐, 중국과의 관계. 요거는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이거든요. 우리 정부가 사실 베이징 올림픽 때 이제 대북 정책에 하여튼 마지막 뭔가를 좀 해보려고 네. 계속 준비하고 있었는데 뭐 한반도 종전선언과 연결지어서 뭔가 자꾸 이벤트를 좀 자, 준비하고 있었는데 북한은 근데 사실은 지금 현재 스코어로 북한은 동계올림픽에 출전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뭐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거나 그런 가능성은 없어요. 예,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종전선언이나 남북 평화 화해 무드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을 외교적 올림픽 보이콧을 한다.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네. 안 하고 그냥 7월 8일에 가면 또 미국이 또 바이든이 또 야 저는 뭐 장난 아니야. 꼭 그 미국과의 그 우방 관계 이런 걸 떠나서요. 우리가 그 인권과 관련돼서 그쵸. 우리가 어떤 목소리를 주체적으로 낼 것이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국익을 떠나서 실리를 떠나서 아니 어떻게 그 선수를 성폭행했다는 그런 뭐 저 고위 관료를 폭로했다고 해서 구금시키고 행방불명시키는 나라의 인권에 우리가 그 정부 사절단을 보낸 대통령을 비롯한 그것은 그 보편적인 국제 질서와 인권에 어긋난다고 판단된다면 그런 보이콧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사실 이제 미국의 눈치를 본다거나 그런 거의 차원에서 이런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그걸 우리 독자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자. 저는 그겁니다. 정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추가 주목됩니다. 이러고 넘어가면 땡이지만 기자들은 근데 진짜 외교부나 이 뭐 정부 이제 관료부는 정말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중국의 역할도 중요하고요. 앞으로 이제 펑사이 사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국제사회에 중국도 그 엄연한 G2고 그쵸. 거기에 걸맞는 어떤 행동과 문화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를 책임감을 자각했으면 좋겠고 이런 펑사이 사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렇게 독재 국가처럼 보여주면 안 됩니다. 올림픽을 유치하는 나라가. 그렇습니다. 중국이 그 국력에 맞는 품격 있는 나라로 거듭나기를 제가 기원한다고 해서 뭐 되진 않겠지만 네. 기원합니다. 말 조심하세요. 그러니까요. 영상 통화할 수 있어. 영상 통화. 저는 당산동에 잘 있습니다. 자 오늘 한 달 만에 우리 김기용 기자 출연하셔 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오늘은 굉장히 좀 역시 저 스포츠에서도 분쟁 사례가 이 댓글 읽어주는 그 기자들에서는 굉장히 열띤 토론이 가능해진다. 지난번에 이제 가을 야구 설명하다가 제가 한 10분 보냈는데 오늘은 조금 좀 그 내용이 견실했다. 제가 조금 더. 해봤어요. 네, 공부도 많이 하셨고 워낙에 이런 이 분쟁 사안들에 대한 어떤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건 다 사회부 이슈 아니에요? 근데 워낙 맥락이나 역사를 꿰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설명이 자연스럽고 재밌고 감사합니다. 상당히 그 식견이 돋보이는. 어쨌든 저는 요거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그러니까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인간관계나 저 앞선 주제 같은 경우엔
진짜 아까 처음에 제가 부장과 부원의 관계를 들었는데요. 우리 회사 주변에서도 이런 일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맞아요.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반면교사 제대로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방송도 이렇게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기자님들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업로드됩니다. 저 김기범처럼 대들기에서 보고 싶은 기자 혹은 다뤄줬으면 하는 기사가 있다고요? 방송 관련 의견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계정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에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KBS 뉴스 좋았어. 또 만나요. 고생하셨습니다.